시작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법사위 혈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무려 6선이에요. 6선이면 이게 국회의장 정도 되는 분이거든요. 국회의장을 하셔야 되는 분이 법사위원장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들 좀 갑갑해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분이 지금 그가 하실 짬밥이 아니야. 그가 할 군법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법사위를 비워둘 수가 없고, 국힘당이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뭔가 또 장난질을 칠 거기 때문에, 그 국힘당의 장난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추 장관이 꼭 필요하죠. 오죽했으면 추다르크란 말이 다 나왔겠어요. 그죠? 이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카리스마에 국힘당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추 장관이 법사위원장이 되고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국힘당 완전히 발렸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죠. 그리고 정말 꼭 해야 되는 법안들을 착착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국힘당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회심의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최악의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자기들 딴에는 대응을 한답시고 새로운 카드를 하나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나경원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에 맞서서 나경원을 배치한 거죠. 둘 다 판사 출신인데다가 6선, 5선이기 때문에 나경원이 추미애를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나경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가 뭐 큰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그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상대가 될까요? 추미애에게 나경원이 이게 감이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소식을 듣고 야, 잘 됐다 야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법리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거지 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어놔요. 지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우겨요. 그리고 안 되면은 막 그냥 들어 눕죠. 피켓 시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합리적이고 재치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아니, 상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기 배치했다는 건 뭘 말한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추미애를 괴롭혀라. 그냥 들어 누워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따라서 나경원이 배치됐다는 그 자체가 추미애하고 상대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국힘당이 상당히 야비한 수를 썼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좀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법사위원장 상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을 이 법사위원회 간사로 배치한 것은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은 원래 지가 국회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이 당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가 지금 간사가 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온다? 나경원이 들어가는 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나경원을 여기에 배치한 거예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 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론에서는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적폐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 마치 엄청난 수를 둔 것처럼 막 떠버립니다. 나경원은 인터뷰도 땄어요. 나경원이 뭐라 얘기하느냐?
독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뭐 이렇게 자신 있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힘당은 오늘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장동혁 의원이 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연찬회를 열었는데 그 연찬회를 출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앞으로 뭐 국회 안팎에서 이재명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 뭐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뭐 이런 태도인 거죠. 사실 국힘당 내부에서는 이런 장동혁의 이런 스탠스를 보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사실상 국힘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정당 해산 심판이 걸리게 되면은 국힘당은 글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이 쓸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카드는 진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위헌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각시켜주고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힘당 뭐야? 저렇게 막 나대고 설치면 저거는 사실 자충수가 되는 겁니다. 내란 정당이란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투쟁을 하겠다? 나경원을 이 자리에 갖다 바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또 빠로 들고 설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나경원이 법사위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나 적폐 언론들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사실 그들의 기대, 희망사항이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경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상대가 되기는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추미애와 나경원 뭐 꽤 그럴싸한 조합이기도 해요.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고요. 나경원은 5선입니다. 국회의장, 부의장급이에요. 당대표도 다 했죠. 당대표급인 거야. 나란히 당대표급을 배치했다는 것 자체는 추미애에 맞서서 나경원이 좀 힘 좀 써보라 이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에서도 끌끌끌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나경원은 추미애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경원의 실력은 너무나도 빤하다는 거야. 실제로 법조계에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현직 판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밖에 인물평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정치인 2명, 그 중에서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2명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은 법률 지식이 휘발된 사람이다. 법률 지식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 달리 말하면 뭐야? 무식하다는 얘기지. 아니, 판사 출신인데 법률 지식이 휘발됐으면 뭐 하자는 거야? 모기는 뭐야? 실력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좀 뒷받침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경원이 어디 가서 법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는데 나경원이 법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판사였고 국회에서도 계속 법 관련된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법리에 대한 얘기를 할 줄 몰라. 안 해. 그건 어떻게 보자면 실력이 없다는 거. 말이 법조인이지 법조인 같지도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나경원이 과연 실력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법리나 상식이나 뭐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임기응변에 맞춰 가지고 어거지 쓰는, 그리고 괜히 생트집 잡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야. 생트집 잡는 게 나경원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을 추미애를 맞선다는 핑계로 법사위에 보냈다는 건 뭐냐? 나경원이 법사위에서 생떼를 쓰라는 거지.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 앞으로 법사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박질이 날 거라는 겁니다.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국힘당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나경원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깽판을 치는 거야. 회의 진행이 안 되게끔.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되면은 법안도 안 만들어지고 법안도 상정도 안 될 거 아니야.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국회를 자기들이 어떻게든 쥐고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자, 근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추미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단 있는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뭐 가까이서 추미애 위원장을 몇 번 뵀습니다만 보통이 넘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거의 말 그대로 장군이에요. 장군. 달리 추장군이라 그러겠어요. 추다르크. 예. 내란산당 킬러님께서 침대 축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나경원 보고 야, 침대 축구 하라 이거지. 그래야지 법사위를 어떻게든 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추미애에 맞서서 깽판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눈치도 사실 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세에 눌린다든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나경원은 눈치가 없어요. 원래 오죽해서 푼수떼기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도 안 보니까 뭐겠어요? 그냥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국힘당의 전략입니다. 뭐 겉으로는 뭐 추미애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나경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맞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깽판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깽판 부리는 이미지 그렇게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경원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지금 법사위 간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나경원도 무슨 생각일까요? 현재 지금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죠. 선거에서 제일 좋은 게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추미애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맞상대를 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거야. 지가 뭐 추미애한테 이기든 말든 지가 이기든 말든 져도 참패를 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 추미애라는 사람의 그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 자체로 자기한테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은 그런 점에서 아마 나경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눈치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대 법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옛날에 서울대 앞에 퇴폐이발소가 있었대요. 지금은 뭐 녹두거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거의 원룸촌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하숙집 뭐 고시촌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퇴폐이발소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퇴폐 이발소에 서울대 법대생 한 명이 들어갔다가 한 두어 시간 만에 나왔다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을 이 나경원이 봤대. 당시 법대생인, 서울대 법대생인 나경원이 봤다는 거야.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학생들을 대부분 피하죠, 그런 자리를.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속으로 뒷담화를 까겠지. 하지만 뭐 나서거나 거기서 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경원은 어떻게 했느냐. 쪼르르 그 남학생, 방금 전 태페이발소에서 나온 그 법대생을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팔짱을 탁 끼면서 그랬답니다. 오빠, 뭐 했어? 오빠 뭐 한 거야? 저기서 뭐 해? 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서울대 법대생들이 혀를 내둘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그런 사람인 거야. 이번에도 딱 그런 짓을 하라고 보낸 거지.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능한 걸까요? 남녀를 구분하고. 그죠?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기가 차다. 기가 차. 예.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도 현직 판사인 어떤 분,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그분한테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유명했대요. 솔직히 뭐 동문들 중에서는 제가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왔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뭐 지금 댓글에 재밌는 게 올라옵니다. 와, 푼수네 라고 하셨고, 와,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하셨어. 예. 메롱메롱님께서 나빠루는 서영교 의원선에서 컷. 자, 간지폭풍님께서 그나저나 빠루 재판은 안 하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나경원에 대한 재판 자체가 1심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재판이 아니라 지금 나경원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 가지고 사실상 유죄가 확정이 돼 있어요. 빠루 들고 설쳤잖아. 오죽했으면 나빠루가 되겠어요. 빠루를 들고 설친 사람이 아직까지 퇴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예. 법원도 문제예요. 이 얘기가 지금 거론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모님께서 법사위에 드럼통 하나 놔둬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법사위 드럼통, 네, 볼만하겠어요. 예. 현재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내놨느냐, 어떤 반응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그시 웃는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을 글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제가 뭐 나를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라는 약간 여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그시 웃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를 가장 잘 전망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경원은 상식이 없고 논리도 없고 심지어 법률 관련 소식, 법 관련 소식은 이제 남아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루밖에 없어. 근데 앞으로 법사위에서는 중요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검찰개혁법이잖아요. 그죠? 이 검찰개혁법, 나경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 눕겠죠. 그리고 그 뭐 생억지를 쓰겠죠. 그리고 나경원이 그렇게 억지를 쓰면 조중동은 마치 엄청난 얘기라도 나오는 것처럼 중계방송하기 바쁠 겁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의 진행을 방해하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사실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나경원이 추미애의 상대는 안 되지만 나경원이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으로의 이 발전, 개혁 경로를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제일 걱정스럽죠. 나경원이 정말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나갈 거라고 한다면 아마 남은 한 1년, 몇 달, 내년 4월이니까 한 몇 달 동안 정말 있는 힘껏 깽판을 치겠죠. 야, 이게 단순히 법안의 통과를 저지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민주진보진영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한테 피로감으로 올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피로해요, 피로. 예.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추 장관께서 잘 하실 거다. 뭐 이렇게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모모님께서 조배숙도 그런다고. 그렇죠. 조배숙도 그렇죠. 지진님께서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그러시고요. 스핑크스님, 조배숙 남편이 심평 변호사 맞죠?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맞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죠. 자, 오밤중 뉴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댓글 한번 쭉 볼까요?